이제 예방접종을 통해서 바이러스성 간염에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걸린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B형간염, C형간염 환자분들이 저한테 잘 안 오십니다. 그 이유는 약이 너무나 간단해졌어요. 되게 쉬워졌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개원의 선생님들께 찾아 많이 가시고요. 개원의 선생님들도 예전에 약이 너무 복잡해서 대학병원 가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개인병원 선생님들께서 다 치료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약이 두세 가지 정도로 그냥 요약이 딱 됐습니다. 워낙 항바이러스가 강력해서요.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꽉 억눌러 놓습니다. 그래서 B형간염 치료제를 먹으면 바이러스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혈액 내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께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노 바이러스 노 캔서, 바이러스가 없으면 암이 안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약 1년 정도만 약을 드시게 되면 바이러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되게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안 와요, 환자분께서. 그래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환자분 이 약을 끊으시면 3개월 만에 바이러스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약을 끊지 마시고 그냥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약을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형간염 환자분들께서 증상이 없는데 약을 먹어야 되니까 되게 속상해 하세요. 싫다. 난 진짜 약 먹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제 동생 같으면 평생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젊을 때 30, 40에서부터 약을 드시게 되면 거의 50년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긴 하시는데 약이 부작용이 정말 없습니다. 약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엔테카비어라는 약이 있고 하나는 테노포비어라는 약이 있는데 하나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하나는 부작용이 좀 있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골 감소증이 조금 생기는 분들이 있고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분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요. 이 약을 보완해서 나오는 것이 또 하나 타프라는 약이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 약은 뼈와 신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제로 대부분 다 조율을 하고 있어서 환자분께서 어떤 약을 선택하더라도 부작용 없이 오랜 기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들께서 엔테카비어를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내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금방 알아요.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들도 약 쓰시면서 금방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마음 놓으시고 혹시 내성이 생기더라도 다른 약제로 옮겨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제 선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이 약제를 썼더니 암 발생률이 서로 다르다, 뭐 똑같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 약제를 썼을 때 간암 발생률이 줄어드는 거는 검증이 됐고요. 두 약제 공이 간암 발생률을 낮추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우열하다 낫다 이렇게 고민하실 거 없이 주치의 선생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약을 잘 드시면 간암 발생률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B형간염 바이러스가 몸에서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간암 발생률이 60배 이상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나면 B형간염의 위험률이 거의 10배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간혹 B형간염 치료제를 쭉 드시다 보면 100명 중에 1명이 S항원이 없어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완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완치. S항원이 없어져서 제가 환자분께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S항원이 없어지는 분들은 약 1년 동안 더 약을 쓰고 약을 정말로 끊습니다. 그렇게 럭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B형간염이 있습니다 라고 평가하고 없습니다 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이 S항원인데 이 S항원이 없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없어지면 환자분들께 축하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부탁드릴 것은 저에게 오셔서 꼭 초음파하시고 간암이 생기는지를 모니터링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이유는 제가 치료하지 않으면 60배의 위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료하면 6배라고 한다면 S항원이 없어지면 3배까지 떨어져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보다 3배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들한테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꼭 받으시도록 제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검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6개월마다 암 검사해드리죠.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해드리죠. 그래서 조금만 게으르시지 않으시면 돼요. 요거 잘 챙겨서 하시면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쓰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께 꼭 가셔서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고 있는지 검사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없어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나요? 그냥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S항원이 없어지는 특징이 있는 환자가 있을까라고 아무리 뒤져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는 아직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타이터를 재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타이터를 재는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한 가지는 안 들어와 있는데 이 타이터, 단백질 테스트를 해서 이 단백질이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바이러스의 DNA는 많이 나오는데 DNA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면 제가 외래가 거의 10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요거는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체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으로 1년에 한 번씩 체크하게 해줘요. S항원 타이터라 그래서 S항원 검사 그 양을 잽니다. 그 양을 재서 이게 1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로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 좋아질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수치가 1000이 넘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왜냐면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드리고 1000 이하로 유지되는 분들한테는 우리 잘해봅시다. 잘하면 끊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잘 따라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끊는 환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타이터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아직은 100% 예측할 수 있는 그 도구는 없습니다. 근데 C형 간염은 2달에서 3달 치료하면 완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다지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간경화가 있는 분들은 암 발생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환자분처럼 6개월마다 하셔야 됩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보다 10배 이상 안전하거든요. B형 간염이 예를 들면 100배 위험이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C형 간염 한 10배 정도의 위험인데 C형 간염도 B형 간염 환자처럼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마다 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검진만 잘 하시더라도 간암으로부터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28일이 세계 간염인의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염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 저희 개원의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세요. 나는 간염이 있는데 그것이 바이러스성 간염이든 지방 간염이든 알코올성 간염이든 간경화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근처 개인병원을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종합병원에 가시면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섬유화 검사라고 하는데 그 검사는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간에다 대고 고주파를 보냈다가 부딪혀서 돌아오는 신호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세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들께서도 최근엔 초음파가 많이 보급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나 새로운 기계만을 가지고도 내 간 상태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접근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 간이 어느 정도 나쁜지 부드러운지 이거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아닌 환자분들은 항바이러스 치료만 잘 하더라도 간경화로 진행하지 않는다. 그걸 꼭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고주파하고 초음파. 초음파는 주파수가 지나가서 들어오는 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거고요. 섬유화 검사는 파장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속도를 재는 겁니다. 속도를 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속도. 간이 딱딱하면 빵 부딪혔다가 바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속도가 빠르면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간이 딱딱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간이 크잖아요. 요즘은 어떤 걸 하냐면 이 평면도형을 그립니다. 초음파가. 평면도형을 그려서 초음파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요. 간 안으로. 그래서 간 안에서 이 파장이 옆으로 퍼지는 걸 잽니다. 간이 딱딱하면 옆으로 후딱 퍼지겠죠. 빨리 쫙 퍼지고 간이 부드러우면 천천히 퍼집니다. 그래서 등고선을 그려요. 등고선을 그리는데 등고선이 드물어. 빨리 가니까. 드물면 이거는 간경화가 있는 거고요. 등고선이 촘촘해요. 천천히 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환자는 부드러운 간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오는 섬유화 검사가 있고 평면으로 그리는 게 있고 대학병원에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입체, 간 전체를 빵 때렸다가 들어오는 걸 측정하는 MRI가 있습니다. 그런데 14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하고요. 요 간단한 검사 하면 뭐 한 7, 8만 원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